여기는 TCC 계열 설명회 현장입니다. 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청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냥 가벼운 마음부터 어떤 학생은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또 작년부터 TCC 소개를 들어오면서 깊은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 이야기 들어보고 싶지만 오늘은 제가 우리 TCC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궁금증을 참고 충실하게 TCC가 어떤 곳인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발표 첫 슬라이드 치고 되게 독특한 제목을 제가 달았죠. 제가 뭐라고 제목을 달았는지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누구나 재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나 재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양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글쓰기를 좋아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다른 사람을 사려 깊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특정 학문에 큰 흥미를 느끼는 능력 등등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CC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특별하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또 그 실력을 길러주는 대안대학교육 과정이고요. 또한 TCC는 2018년도에 꾸미학교에서 만든 꾸미학교 고유의 교육 과정입니다. TCC 교육 과정의 특징을 세 가지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TCC는 개인의 재능에 주목한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능은 누구나 있고 그리고 각자 다른 모양으로 있습니다. TCC는 그 재능을 찾아 나서는 여정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TCC는 학교의 모든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TCC는 다른 것이 필수가 아니라 TCC에서 제공하는 수업이 필수이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식적으로 필수라고 생각하는 수업들은 다 선택으로 바뀌게 되고요. 선생님과 학생 간의 깊은 상담을 토대로 TCC 필수 수업과 그리고 꾸미학교에 열린 다양한 수업을 선택해서 듣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TCC만의 필수 수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질문이 뭐냐면요. 무엇이 실력인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를 가지고 TCC만의 필수 수업을 만들어서 실력을 기릅니다. 그래서 오늘 계열 설명회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수업, TCC 필수 수업에 주목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강한님께서 고2 TCC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고2 필수 수업을 참여하고 있는 4명의 학생들이 두 번으로 나눠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고3 TCC는 어떤 방향,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고3 TCC 필수 수업에서 어떤 수업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TCC 교육과정의 목표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꿈쟁이가 묻고 꿈쟁이가 답하는 Q&A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오늘 TCC 친구들에게 Q&A 시간에 제가 답변을 안 할 테니까 직접 하시라고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날카로운 질문, 가벼운 질문, 격려의 질문 다양하게 질문을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강한님이 나오셔서 고2 TCC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저도 한 20명 올 줄 알았는데 저도 떨리는데 발표하는 지금 네. 자,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많은 게 변했는데요. 어떤 우리의 일상들이 변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랑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혹시 그냥 말해줄 수 있는 친구, 뭐가 변했는지.
속으로 얘기하세요. 네, 너무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수업일 거예요, 그죠? 지금은 많이 풀렸겠지만 초반에는 이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됐어요. 학교에 가지 못했고. 자, 지금은 많이 진정이 됐고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서 모든 것이 다시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좋다, 나쁘다. 나빠요. 좀 같아요. 네. 조금만 바꿔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에 가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 재테크 근무를 했거든요. 온라인으로 다 하고. 근데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로 다시 부르지 않고 그냥 계속 재택 근무를 한다 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직장 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감이 갈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걸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네, 코로나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집에서 일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원한다면 100% 재택근무를 할 수 있고요. 지금도.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정책을 유지할 거라는 강한 그 CEO의 결정,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근무 형태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해요. 계속해서 변화해 간다는 뜻이죠. 우리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 변화의 물결을 가속화시킨 것 같기는 한데,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4차 혁명 시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앞으로는 사라지게 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직장들이, 직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 급격한 변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기후변화도 급격한 변화에 한 몫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인도가 밀 수출을 전면 금지했어요. 인도가 세계에서 2위로 많은 밀을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지, 우리의 라면 값이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전에는 상상 못했던 나라들이 수출을 막고 국제 간의 협력도 줄어들고 있고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도 있고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점점 더 급격하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시대를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그 일본의 유명한 전략 컨설턴트예요. 책도 쓰셨고요. 이분께서는 사실 미래는 계속해서 바뀔 거다,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예측이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예측해서 기껏 준비해봤는데 5년 동안 준비했는데 5년 뒤에 또 변해 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것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책을 갖고 왔는데, 자, 리얼월드 러닝을 쓰신 이 대표님께서는요, 앞으로는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들은요, 이러한 역량이 필요하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세대,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찾아볼 수 있는 세대, 그리고 끊임없이 배워야만 하는 세대, 변화하는 세상에서 평생 학습자로 살아가는 세대. 네, 감사합니다. 이런 학습자, 이런 인재상이 앞으로는 되게 중요해질 거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세계 경제 포럼, 여기는 이제 세계의 유명한 기업인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경제에 관한 연구를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2025년에 가장 필요하게 될 10개의 스킬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번역을 하면 이래요. 네. 다 한번 보면요, 전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 문제를 찾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채용 시장도요, 예전에는 공채라고 해서 그냥 학벌이 되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 대학교 졸업장을 따면 대규모로 신입사원을 뽑았다면 지금은 대기업들조차도 수시 전형으로 많이 뽑고 있다고 해요. 수시 전형으로 뽑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역량을 보고 전문성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끊임없이 배우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경험을 쌓고 사고력이 있는 사람들을 본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DCC는 이러한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에 맞춰서 스스로 배움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키우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를 수 있도록 저희 수업들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고2, 고3 중에서 저는 고2의 수업들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 꿍꿍님께서 가르치시는 Great and Living Books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진로 코칭은 실습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보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 특히 더 알고 싶은 사람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한 다음에 직접 만나보는 그런 만남 여행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 수업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학기 초에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들을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떠한 지식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그런 시도들을 할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할 때에 필요한 도구들과 역량들을 교사와 함께 연습해보고 갖춰가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기 초에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2개를 선정해서 저희 학생이 4명인데 4명이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각각의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제 계획 단계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내용을 좀 전달을 하려고 하고요. 실제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결과가 어땠고 어떠한 성장이 있었는지는 이제 2학기 계열 설명회 때 그때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저희 고2 학생들이 나와서 2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2개인데 4명이서 다 참여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첫 번째 프로젝트에 집중을 했고 지금은 2번째 프로젝트로 넘어가서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2가지를 모두 병행하면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할 텐데요. 잠깐만 준비 시간이 필요해서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이번 DCC 계열 설명회 신프로젝트 소개를 맡게 된 안상훈 그리고 안현준 그리고 풍성한 장민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목차는 이렇게 저희 프로젝트 소개가 처음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사전 준비 과정 그리고 실행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이제 처음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신 프로젝트를 메인으로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이제 쉼이란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이제
어느 곳에서든지 볼 수는 없고 이제 엄청 특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이점도 상당히 많다고 판단되기에 저희가 이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목적, 꿈의 학교 학생들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외박을 갔다 오면 이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선생님들도 그로 인해서 피로감을 많이 느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절한 신 방법을 찾아내어 이제 학교에 적용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학습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사전 준비 과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신 프로젝트 관련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건 그중에서 가장 도움을 받았던 게 이 남기자 이분이 이제 대충 사람들이 하지 못할 일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그를 기사로 써서 이제 알려준 분인데, 이분이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해봤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걸 관련해서 연구 이런 스트레스 수치 조사 그리고 심전도 수치 조사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 프로젝트 진행 과정입니다. 저희는 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앞서 쉬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쉼의 방법 중 여행을 통한 쉼을 체험해보고자 했고, 공강 시간 이용해 고2 DCC 학생들끼리 근처에 위치한 목문도로 여행을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쉼의 방법을 또 찾아보다가 이제 글로벌 기업 구글에서 임직원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이제 명상을 통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바로 명상에 관해 조사해보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결과를 예상해보고 체험한 다음에 적용해보랬으나 마음 챙김 관련 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가치관이 꿈의 학교 기독교 가치관과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프로젝트가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신 프로젝트는 저희가 너무 생각이 없이 시작한 것 같아가지고 충분한 시간과 자료 조사를 하고 신에 관해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충분히 준비가 갖추어졌다고 판단되었을 때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2 DCC 프로젝트의 계열설명의 DCC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된 파랑새와 노아입니다. 저희 둘이서 그 프로젝트를 정하기 전에 저희가 문제를 삼을 만한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저희 둘이서 자취를 섬기다 보니까 꿈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고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민의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고 더 건강하고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걸 연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연구 주제는 시민의식입니다. 시민의식이란 한 사회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도덕적 책임 및 의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시민의식의 부족으로 챙기는 문제를 확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민의식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방향 및 계획인데요. 처음에는 꿈의 학교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시민의식을 저희가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꿈의 학교에 적용했을 때 학생들이 얼마나 시민의식이 향상되었는지 혹은 어떠한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다면 다른 일반 학교에도 적용을 해볼 생각이에요. 연구 진행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아름다운 전화에서 운영 중인 뉴스펀치에 지원서를 넣은 상황이고 세계 시민교육을 조사하고 시민의식의 향상을 좋은 환경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어요. 이 뉴스펀치가 뭐냐면 10대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런 단체들을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결과인데요. 한 개인의 성장, 이제 시민의식의 상승으로 한 개인의 도덕적 생각이나 가치관의 확장이 일어나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길 기대하고요. 한 공동체에서 모두가 도덕적 의무를 지켜나가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기대해요. 마지막으로 처음에 문제를 제시했던 한 사회나 집단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흔히 분리수거, 청결 문제, 이런 도난 문제 등 시민의식의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해요. 일단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2학년이 되고 방금 발표한 학생들이 한 DCC에 들어온 지 2달, 3달 됐나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대로 DCC는 개인의 재능에 주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주제를 도출해내는 순간부터 각자의 궁금증이나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제가 정해지고 프로젝트는 지금부터 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은 그 학생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관찰하면서 그 재능을 같이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을 함께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고3 DCC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고등학자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고등학자 들어봤어요? 네. 고등학자라는 단어 어떤 뜻이냐면 청소년 스스로 연구자가 되어서 자료를 찾고 자기 생각을 보태서 결론을 도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저희는 고등학자라고 부르고요. 학교나 인적 관계나 주변 환경을 다 떼고 어떤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인가를 질문했을 때 저희는 연구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로 연구를 합니다. 특히 고3은 자신의 전공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고등학생이 무슨 전공일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 한 편을 보시고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DCC의 남편이고요. 인지심리학을 우연찮게 접하게 돼서 지금 독학사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DCC는 저에게 실패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밝은 김지연입니다. 제 전공은 사회복지학과이고 제가 왜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냐면 제가 사회복지학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이 과정이 맞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DCC는 저에게 도전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제 꿈의 이름은 비추는입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게 됐고 경영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경영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DCC는 저에게 즐거움입니다. 저는 미래입니다. 저는 지금 DCC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컴퓨터 과학은 사실 중3 때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코딩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DCC는 나에게 이제 미래 같은 존재가 꿈이를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아론입니다. 그 국내반, 국제반 여러 계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DCC를 선택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DCC를 계속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저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DCC는 나에게 땡땡이다. DCC는 저에게 큰 도움이 DCC의 상위과도 같은 선생님이 DCC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제가 되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DCC에 와서 제가 하고 싶은 거나 그 발라스트들을 찾아서 그것들 열심히 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을 해서 DCC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DCC에 와서 어떤 전공을 선택했고 그 전공을 선택하고 있어요? 저는 아동학을 선택을 했고 그 이유는 제가 음악이랑 미술, 심리 이런 그 많은 것들을 배워보고 싶었는데 그 가장 바탕이 되는 게 아동학 그거에 다 포함이 돼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DCC는 나에게 무엇이다? 시작점이다. DCC는 나에게 시작점이다. 끝. 네, 그 보통 그 고등학생들은 자기 전공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뭐 문과냐 이과냐 묻는 정도이고, 근데 이제 꿈의학교에서 뭐 전공을 묻는다고 하면 보통 계열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제 DCC에서는 2학년 2학기가 되면 실제로 대학 전공을 선택을 하고 그 전공에 따라서 대학 강의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영상에서 보신 대로 자기 전공을 이야기하고 그 전공을 바탕으로 공부를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등학교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3학년이 되면 그 자기가 선택한 전공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고3 DCC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말이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얼른 이해가 되는 주제들도 있죠. DCC 3학년에서 이루어진 필수 수업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조금 전공연구라는 필수 수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두 개의 종류인데요. 소논문이나 현장 실습 프로젝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논문 같은 경우 이 3명의 선배님들이 지금 어떤 주제로 그 소논문을 지금 쓰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솔로몬님은 사회심리학을 기반으로 꿈의학교 입시 불안감을 연구한다. 뭐가 전공일 것 같아요? 솔로몬 전공? 네, 심리학이겠죠. 그리고 아누카님은 작업 기억을 이용한 효율적인 단어암기 방법 이렇게 주제를 정했고요. 동일하게 심리학입니다. 미래님은 스마트팜과 블록체인, 그래서 그 개념과 설계를 해보겠다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연구 방법을 같이 계속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소논문 또는 현장 실습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무엇을 연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현장 실습 프로젝트는 기관을 실제로 정해서 여름방학에 한 주 내지 2주 정도 그 기관에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관을 주제로 삼아서 내 전공을 기반으로 기여할 수 있는 주제를 잡고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장 실습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기관을 연구하고 연구 결과를 가지고 여름방학 때 그 기관에 가서 한두 주 정도 일을 하게 되는데요. 고3 DCC는 자기 전공을 가지고 기관 실습을 앞두고 어떤 연구를 하고 있을지 지금부터 발표해 볼게요. 네, 첫 번째로 주하늘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인턴십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할 주한의 도주환입니다. 저한테 처음 DCC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도 DCC에 대한 과정을 잘 모르셨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너 DCC 갈 거면 새벽 동안 PPT를 만들어 와서 거기서 무엇을 할 건지 발표를 해라 해가지고 제가 새벽 4시까지 PPT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DCC는 처음의 시작은 도전이었습니다. DCC에 와서 사랑의 공동체 30주년 매거진을 만들어달라는 저희 이런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이제 사랑의 공동체를 탐방하게 되었는데 그 속에는 뭐 이론 플러스 바이블 타임 등등 다양한 기관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인터뷰를 맡게 된 기관은 바이블 타임이라는 기관이었어요. 바이블 타임
기관 인터뷰를 처음에 준비할 때는 엄청 큰 흥미는 없었지만 뭔가 편집을 한다는 점에서 저랑 굉장히 비슷한 공통점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DCC에서 영상 편집과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블 타임을 통해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꿈이 생겼고요. 두 번째, 대학을 가지 않아도 일자리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고등학교 다음에 대학 진학은 필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는 바이블 타임에서도 제가 편집을 공부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턴십 과정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DCC에서 대학 강의를 듣는 그런 수업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작년에는 과학적 예술로서의 광고 심리라는 이화여자대학교 강의를 들었고, 그리고 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라는 숙명여대 대학의 그 강의를 들었고, 1인 미디어와 크리에이터라는 수업의 서울 디지털 평생교육원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선대학교의 유튜브와 SNS에 대해 저작권, 순천향대학교의 영화 이해, 한동대학교의 법률과 정치 수업을 들으면서 대학에 가지 않아도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겨울방학이 됐는데 갑자기 정말 뜬금으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바로 바이블타임 본부장님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영상 편집을 한다는 점을 되게 깊게 봐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저한테 이렇게 인턴십 제안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한번 실습 나오게 하면 실습을 나와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보자 라는 연락이 와서 엄청 떨리고 엄청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블 타임에 대한 이런 꿈을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바이블 타임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는데요. 바이블 타임은 과연 어느 나라까지 말씀을 전하고자 할까라는 질문이 생겼고, 그리고 도전이 생겼는데 큐티책 제작을 하고 싶고 SNS 등 홍보 마케팅을 하고 싶다라는 도전이 생겼고, 그리고 저는 말씀 읽는 것이 편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블 타임의 SNS를 조사하게 됩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웹사이트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 중에 유튜브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취미로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고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자랑을 하자면 저는 지금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구독자가 2,100명이고 누적 조회수가 71만회 이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나의 이런 재능을 살려서 바이블 타임에 한번 기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이블 타임에도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묵상을 위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기독교 컨텐츠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큐티 묵상을 위한 영상 제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기관 관련 기사들을 조사했는데요. 먼저 큐티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이블 타임도 함께 이 페스티벌을 진행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성경 묵상을 위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행사를 기획하고 바이블 타임을 홍보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내 진로를 하나님 나라 사역에 사용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미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저는 아주 먼 미래에는 쇼핑몰 창업도 하고 싶고, 유아교육에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크리에이터에 관심이 많고, 또한 그 DCC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법 쪽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미팅을 준비하고 있는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공영어 수업을 통해서 국제사랑의 봉사단과 현장 실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맑은 김지현 퀴즈노 고정현입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사랑의 봉사단에 대한 소개, 두 번째는 현장 실습 기관을 국제사랑의 봉사단으로 정한 이유, 세 번째는 현장 실습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과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에서 국제사랑의 봉사단이라는 기관을 말했는데 이 기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네. 대부분 DCC를
국제를 제외한 아이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국제사랑봉사단을 먼저 소개하자면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를 경험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NGO 단체입니다. 이 슬로건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저희 꿈의 학교도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 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작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국제사랑의 봉사단도 저희와 같은 사랑의 봉사팀입니다. 다시 소개로 돌아가서 국제사랑의 봉사단은 제3세계의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간다, 에티오피아 등에 초점을 맞춰 활동을 하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관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계기와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고2 1학기 때부터 DCC였는데요. 그때 DCC 수업 중 하나인 진로 코칭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에서는 자신이 초청하고 싶은 강사님을 초대하여 강의를 듣는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제가 섭외할 강사님을 직접 찾고 연락하는 과정에서 국제사랑의 봉사단과 연결이 되었고 그 사역에 소속하신 국내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전공을 통해 전공과 관련된 강의를 들어야 했는데요. 저는 DCC에서 전공을 사회복지로 결정을 해서 학점은행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로를 확실하게 결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회복지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고 대학 전에 미리 공부함을 통해 이 직업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DCC 수업을 통해 사랑의 공동체 잡지를 발간하게 되었는데 제가 국제사랑의 봉사단 인터뷰를 맡게 되어 국제사랑의 봉사단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국제사랑의 봉사단과 현장 실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과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는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 1차 연구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거쳐서 결정된 1차 연구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국제사랑의 봉사단과 시즌별로 팔았던 굿즈의 수익금을 어떻게 내었을지가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진행할 프로젝트와 수익금에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이고 굿즈 구매에 대해서 사람들의 참여도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꿈의학교에 협력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꿈의학교와 국제사랑의 봉사단은 사랑의 공동체라는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단기 선교 프로젝트 외에는 다른 프로젝트가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꿈의학교와 협력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싶어서 이러한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차 연구 질문을 거쳐서 국제사랑의 봉사단에서 일하고 계시는 명랑아님과 미팅을 가지기 위해 미팅 준비를 시작했었습니다. 저희는 기관에서 필요한 점, 기관의 필요와 좋은 사례, 저희가 10대로서 꿈쟁이로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눠서 준비를 진행했었습니다. 기관에서 필요한 점은 홍보와 국내 사역의 확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홍보는 사랑의 공동체 잡지를 만들면서도 이 기관이 많이 알려진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시키려면 홍보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홍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국내 사역의 확장은 국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기관이 국내 외국인들도 섬기고 국내 국제사랑의 봉사단의 인지도도 같이 넓히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정했었습니다. 기관의 필요와 좋은 사례로는 유니세프와 초록우선과 같은 봉사단체에서 하시는 굿즈를 통해서 의미있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후원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원은 10대로서 청소년에 맞춰서 홍보를 진행해 후원할 기회를 늘리고 청소년과 국제사랑의 봉사단에 맞게 캠페인을 부상히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국제사랑의 봉사단에서 일하고 계시는 명랑아님과 미팅을 가진 후에 미래 계획을 이와 같이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사역의 제안입니다. 명랑아님께서 현재 국제사랑의 봉사단은 따라 국내 사역을 섬기시고 계시는 분들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섬기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국내 사역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 사역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꿈의 학교의 국제사랑의 봉사단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꿈의 학교의 국제사랑의 봉사단을 홍보함으로써 꿈의 학교 사람들이 더 쉽게 봉사를 경험하고 더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꿈의 학교라는 큰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사랑의 봉사단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브릿지 역할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계획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저에게는 국제사랑의 봉사단이라는 기업에서 제 전공인 경영에 대해서 직접 보면서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섬기는 공동체를 직접 보면서 앞으로의 진로의 방향을 다듬어갈 수 있는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공 지식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통해 전공 지식을 키울 수 있고 진로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성장하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해주세요. 아까 강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그 리얼월드 러너가 되는 것, 그리고 고등학자로서 자기 전공을 가지고 스스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 연구하고 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DCC. 그게 DCC 안에서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수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좀 흥미로우세요? 이 수업들? 네, 아직 표정은 흥미로운지 잘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DCC란 무엇일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드림 칼리지 코스, 이게 이제 DCC의 약자예요. 그래서 꿈의 학교 설립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대한 대학 과정인데요. 여기 WMC 가시면 이거 붙여져 있는 거 보일들 많이 봤을 텐데, 그렇죠? 네, 가서 서서 일본어 봤어요? 네, 아니 있는 걸 아는 게 어디예요? 네, 오늘 배웠다기보다는 오늘 들었던 것이 다 여기에 녹아져 있으니까 한번 서서 봐보세요. 네, 거기에 이제 DCC의 소개가 잘 나와 있고 여러분들 뭘 배우는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될 건데 이제 거의 마무리 됐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DCC는 실용적인 성격이 옅어진 교과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현장을 관찰하고 갖춰야 할 실력을 깊이 학습하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도전하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고 여기 여러분들 교실 맞은편 화장실 가면서 보시면 이 DCC에서 방금 말씀드린 목표가 발견하기, 관찰하기, 몰입하기, 실행하기라는 4가지 키워드로 제시가 되어 있고 이 4가지 키워드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DCC에서 어떤 수업들을 제공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필수 수업 몇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고 저걸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부터 질문하세요. 자, DCC 학생들 다 나와보세요. 다 나왔어요? 네. 우리 멋진 DCC 학생들이 지금 앞으로 다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3학년들이 몇 기죠? 4기. 네, 4기. 그리고 뒤에 귀여운 2학년들은 몇 기예요? 5기. 그러면 여기 앞에 고1 학생들이 있는데 그럼 고1 학생들이 들어오면 몇 기예요? 6기 이렇게 되겠죠. 네. 그 고2, 고3 쭉 발표를 들으셨고 뭐 부차적인 설명도 들으셨는데 가볍게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지목해서 해도 돼요. 네.
조원혜님 이렇게 질문 있는데요. 이렇게 네, 걱정되는데 일단 한번 제안해 볼게요. 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DCC에 만약에 들어가고 싶다면 필요한 역량이나 또는 마음가짐 그런 것들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DCC에 들어오려면 필요한 역량? 검정고시 합격증. 검정고시를 합격을 해야 학점은행제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자율전공이라 학점은행제를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그냥 오시면 되고 좀 약간 도전 정신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 하고 싶은 게 확실하게 있거나 아니면 아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꿈을 찾고 싶다 하는 게 왔으면 좋겠어요. 또 질문 있는 사람? 아까 질문에 대답하고 싶었는데 국제나 국내와 다르게 국제 국내 예과와 다르게 뭔가 길을 정해주고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주지 않고 뭔가 풀어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신이 원하는 걸 진정으로 찾고 찾아서 그걸 나가는 거라고 그게 DCC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정해진 게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진짜 다 할 수 있는 곳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내 스스로가 열심히 해야 되고 왜 그런 쪽이 힘들다고 느껴지거나 어렵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시. 제가 그 DCC가 길을 확실히 정해주지 않고 내가 내 길을 찾아가고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라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스스로 하는 게 어렵거나 그렇다면 DCC에 가는 게 맞을까요? 하는 게 어려워도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안 해봤습니까? 또 질문 있어요? 그냥 진짜 편하게 아무거나 물어봐도 돼요. 중간에 학점은행제라는 말 나는 무슨 뜻이었나? 학점은행제가 무슨 뜻이죠? 학점은행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은행제인데 대학 학점을 듣잖아요. 그 대학 강의를 듣고 학점을 쌓는 거예요. 은행처럼. 그래서 학점을 어느 정도 쌓으면 전문학사나 학사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냥 대학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대학교를 가지 않아도 대학 과정을 이수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학점을 받아서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DCC를 다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이잖아요. 다 계신 분들은 약간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다른 계열이랑 DCC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든지 아니면 DCC의 장단점? 저는 자유로운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예과나 국내 국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야 되는 길이 어느 정도는 선생님들이 제시를 해주는데 그냥 DCC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좋아하는 거 하고 잘하는 것도 해보고 그냥 진짜 이것저것 다 부딪혀보면서 과연 나한테 뭐가 제일 맞는 건지 탐색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몰두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아까 사실 발표할 때 말하고 싶었던 건데, 국내반 한 친구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저한테 부럽다고 갑자기 얘기를 해서, 왜 제가 공부 진짜 잘하는 애라서 네가 왜 내가 부럽냐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꿈이 없어서
국내방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왜 이 공부를 하는지 무너질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DCC 가서 여러 가지를 꿈꾸게 되면서 아, 그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부럽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다른 질문 있는 분? 대충 DCC 시스템을 보니까 그 계획을 되게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뭐 잘 계획을 세우는 그런 기법 같은 게 있나요? 제가 계획이랑은 거리가 좀 먼 사람이긴 한데 저는 처음에 DCC에 왔을 때 중국 유학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국 유학을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제주도에 갔다 오니까 중국 유학이 싫어져가지고 그러면 한국 대학을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또 한국 입시는 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럼 이제 유럽으로 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또 싱가포르 대학 설명회 때는 아 나는 싱가포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계획이 많이 바뀌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선생님들이 계속 길을 찾아주시고 제 스스로도 다른 친구들이 하지 않는 대학을 조사해보고 그 대학은 어떤지 뭐를 배울 수 있는지를 조사하면서 굳이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가면서 계획을 세워나가는 과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그 학점을 맹제로 대학을 편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대학을 편입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선배들을 예로 들어보자면 한 선배는 한동대로 편입을 하셨고 뭐 정확하게는 저희가 찾아보면 대학 편입을 받아주는 데는 거의 다 가능한 걸로 알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는 데랑 약간 완전히 확실하진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불안함이 생길 것 같은데 그 불안함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이제 이게 말이에요. 사람의 그 꿈이나 뭐 자기가 가고 싶은 길 이게 뭐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이제 이게 내가 하기에는 좀 힘들겠구나, 지금 하기 힘들겠구나 싶어가지고 이게 이거는 내 꿈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니다, 혹은 네가 할 길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헤쳐나가는 방법은 일단 하고 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컴퓨터 때려칠까 몇 번씩이나 생각했는데 결국에 뭐 그냥 생각했던 거 그냥 저지르고 나면은 이게 내 길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 길이 아니다 싶으면은 뭐 일단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저질러 봐가지고 죽이 되든 밤이 되든 똥이 되든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극복합니다. 아까 박진우님이 경영학과 준비하고 계시다 하셨는데 혹시 듣고 계신 수업이랑 앞으로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시는지. 경영학과 수업은 듣고 있는 과목은 생산관리, 마케팅 원론, 국제경영,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듣는 경영 과목을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 진짜 대학에서 받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어서 좀 많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자격증을 따고 경영이랑 따고 공부하다 보면은
지식은 충분히 쌓이고 저는 경영으로 원래 그냥 바로 진로를 가려고 했는데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요리였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진로로 먼저 하고 경영을 접목시켜서 나중에 또 그런 거를 해보자 했어요. 그래서 경영은 근데 배우면은 변동성이 높은 전공이라서 추천합니다. 저 이계영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에서 만약에 그 국제를 가게 된다면 이제 컴퓨터 공학과 쪽으로 이제 막 차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대학 쪽에서 좋은 대학을 가는 거를 목표로 두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쌓아서 개인적인 그런 걸 쌓는 게 더 좋을지. 이게 되게 뭐랄까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뭐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로는 이제 뭐 만약에 해외 쪽으로 간다 하면은 토플이랑 SAT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대학을 간 다음에 뭐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할지 아니면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걸 자소서로 녹여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대학을 갈지 이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다면은 저도 이제 얼마 전까지 그 대학 입시를 알아봤는데 좋은 대학을 가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토플, SAT 그리고 그 고등학교 성적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거기 위에다가 약간 좀 자소서를 올리는 느낌? 제가 약간 느끼기로는 그랬어요. 자소서가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뭐 준비를 한다면은 거기에 할애해야 될 시간이 그 적대적인 상대적인 그 내신 관리나 토플 SAT를 준비하는 시간보다는 좀 적게 할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뭐 중대가 됐든 해외가 됐든 취업이 됐든 사실 포트폴리오 그 자체가 그렇게 이제 뭐 확정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저도 얼마 전에 되게 알게 됐는데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근데 포트폴리오를 진짜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뭐 프로젝트를 1년에 몇 개씩 하고 뭐 어디 기업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해봤고 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일을 해봤고 아니면은 뭐 칼럼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네트워크 활동이라든지 혹은 만약에 DCC 들어가서 전공 그 과목들을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그 증명이 가능한 그런 객관적인 입증서가 있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건 확신합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토플, SAT, 내신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질문. 계열을 어디 갈지 고민하고 있는 후배로서 DCC를 설득한다면 어떻게 설득하시죠? 진로 말하는 거죠? 네. 그니까. 계열을 어디 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DCC에 들어가잖아요. DCC에 들어오면은 2학년 1학기는 개비어 과정이에요. 개비어 과정이 뭐냐면은 정확히 일단 DCC에 처음 들어오면 1학기는 전환학기라고 자유롭게 이제 프로젝트 수업도 하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뭘 하고 싶은지 찾고 탐색하는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내 국제 예술 뭐 DCC 전부 다 고민하고 있다면은 저는 DCC 와서 뭐 예술을 해도 좋고 국내를 해도 좋고 국제 대학을 준비해도 좋고 아예 대학을 준비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진짜 다 해보고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가장 잘 맞는 대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제가 DCC를 설득하라고 한다면 저한테 노트북이거든요. 그 컴퓨터 영상 디자인 이런 거 할 거면
노트북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국내반은 인강 듣는 용 정도고 국제도 영어 공부를 하는 정도로만 사용이 가능한데 저는 물론 악용하면 안 되지만 토박이님이 악용하지 않는 선에서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노트북으로 듣고 싶은 영상 편집 강의들도 엄청 듣고 어도비도 구매를 해가지고 제가 원래는 프리미어 프로만 쓸 줄 알았는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까지 그냥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원하는 걸 공부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강 저희는 최소 시수가 18시수거든요. 다른 계열들은 20몇 시수인데 저희는 18시수라서 공강이 많아요. 그 공강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좋아요. 자, 혹시 더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약간 전공이나 진로 같은 거를 정하고 싶은지 아니면 여기서 차근차근 공부하고 어떤 경험으로 찾을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여기 DCC를 지원하기 전까지는 사회복지과가 아니었는데 제가 음악 치료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서 1학기 때 공강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이 길이 진짜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시간을 그쪽에 미리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의 꿈은 본질은 사람을 돕고 싶은 일이라서 그러면 대학 가서 뭐 전공을 바꾸고 실패를 해보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는 것보다는 고등학교 때 안전할 때 미리 해보자. 그래서 확실하지 않더라도 한번 도전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원래 영상 편집 하려고 했던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뭔가 초등학교 때 유튜버가 꿈이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해가지고 유튜버를 못했던 그 한 때문에 부모님한테 반항하려고 이제 편집을 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유튜버랑 편집자는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래서 힘들기만 하고 이거는 수명이 짧아지는 일이겠구나 해서 관두려고 했는데 그 토박이님이 바이블 타임이랑 저랑 연결시켜줬잖아요. 그러면서 내 능력을 좋게 봐주는 것도 있구나 해서 제가 진로를 영상 편집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이제 마지막 하나. 네네. 그냥 DCC 가서도 충분히 국제반만큼은 아니더라도 약간 내신 준비나 SAT 같은 거 준비할 수 있는. 네, 저는 지금 약간 거의 국제반 스케줄 거의 따라서 살고 있고요. 저는 지금 토플 준비하고 있고요. 고1 때부터 한다면은 사실 토플이나 SAT는 무리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고2 때 하고 싶은 포트폴리오를 만들던지 아니면은 전공 강의를 좀 들어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쌓고 고3 때부터 토플 국제반으로 넘어가서 토플 SAT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고이. 선생님, 네. 여근이가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할게요. 저희는 국내 입시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하려고 했더라? 국제반을 준비하면서 여기 DCC를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국내반을 생각하면서 어쨌든 저희는 대학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수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반 그런 것도 아니라 국내 수업도 저는 다 듣고 있고 그래서 저는 더 폭이 넓다고 생각해요. 국내반은 국내반 수업만 들을 수 있지만 DCC는 국내 수업도 듣고 국제 수업도 듣고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난 수시로 대학을 가고 싶다 하면은 DCC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내신이
최대로 제일 잘 나왔어요. DCC 들어오고 나서. 제가 이거 솔직히 얘기하려 했거든요. DCC에 와서 열심히만 하면 내신 정말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끝이에요. 고2 DCC 학생들 들어가고 고3 DCC 학생 중에 한마디도 안 하는 학생 나오세요. 네, 그 두 친구들은 뭐별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후배들이 여러분들 지금 1년 반 DCC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DCC에서 졸업할 건데 이제 우리 후배들이 DCC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내가 경험한 DCC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싶은 거 짧게라도 두 분은 좀 나눠주세요. 저는 나오죠. 저는 독학사 갔다가 독학사 소개해 드릴까요? 네. 독학사란 대학교 검정고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걸로 지금 심리학과 졸업하고 있는데요. 지금 3학년에서 한 과목 더 하고 그리고 4학년 거만 하면은 저는 이미 학사를 따고 졸업하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학사 편입을 한국인대학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대학원 바로 가고 싶었는데 근데 대학 가서 한번 같이 협동해보고 같은 전공 있는 친구하고 같이 얘기해보고 교수님한테 배워보고 싶어갖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말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혹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독학사 같이 다른 방법들도 많으니까는 다 시도해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낀 DCC요? 네. 되게 자유롭죠. 네, 자유롭고 일단 뭐 제가 하고 있는 걸 얘기하자면 저도 학점연대 지금 강의 진행하고 있고 심리학과 하고 있는데 되게 편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뭐 편입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 제가 지금 고3으로 있어서 조금 이런 애들은 세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는 좀 갈팡질팡한 부분이 있어서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이런 자유로움과 제가 이때까지 DCC를 경험해 오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절대 DCC 후회 안 해요. 그래서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되게 왔으면 좋겠어요. 오세요. 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방금 이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말하는 게 진짜 그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잘 질문해줘서 고맙고 또 잘 대답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제 5기니까 5년차 네, 선생님도 학생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꿈의 학교만의 고유의 교육과정 DCC였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나가실 때 이름 다 써주셔야 되거든요. 이름 쓰고 간식 받아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